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이제 사회에 걸쳐서 그 단원별 그 핵심 문제를 풀겠는데, 요 단원별 핵심 문제를 이렇게 푸는 뭐라 하나, 그 요점은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번 다 공부를 쭉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 한 번에 다 이해했으면 좋은데, 뭐 너나 내나 할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숙달하는 방법인데, 그 숙달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먼저 시간에 이 문제를 보면 우리 배웠던 교재 중에서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보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빗고 그랬으니까는. 그리고 없는 답은 이 앞에 가서 보시면은 다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다 풀지는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반복을 해서 먼저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요 텀이 지나가면 저게 있어요. 이 모의 문제가. 그래서 그것도 한 4주 한 텀이 지나가면은 4번 정도 지나가면은 그다음엔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 갖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서 이제 시험에 접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해도 약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거를 개념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책을 많이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 통을 봤으니까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면서 이렇게 쭉 봐가지고 그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책 쓴 사람이 아무리 짱구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거구나 이렇게 가르쳐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작자가 어떤 식으로 이걸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뭐 물을 보면 물이 흐르는 것을 보시면은 이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책도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력이 없고 이런 사람은 운동이든지 뭐 음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고수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고수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놓고서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고수를 이기는 방법은 그 고수가 한 방법으로 해서 절대 못 이기지. 그렇죠? 그때 내가 정립한 대로 쓰면 된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든 간에 여러분하고 나오면 내가 고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온 다음에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그때가 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기상청에 입사하고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이걸 버려야 되지. 그렇죠? 이것만 갖고 따지면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때는 본인은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를 다룰 때까지는 내 수준만큼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문제를 다 풀어보는 방법도 좋지만은 지금 다 배웠다고 책 접어두지 마시고 이제는 한 시간에 반장 정도, 그러니까 한 2시간이면 책 한 번 볼 정도로다 그냥 빠르게 넘기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물 흘러가는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림하고 도표라 그랬잖아요. 그림하고 도표는 왜 놓는다 그랬어요? 말로 설명하기 쉬운 거 쉽게 설명해 주자고 도표를 둔 거라고 해서 도표 같은 거 특히 이런 모양으로 해서 말을 이렇게 설명했구나 이런 걸 보시는 얘기예요. 특히 작년에 도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추세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앞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이거 정리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말로는 문제풀이 시간이지만 문제풀이가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말이 두서없이 얘기해서 내 뜻이 전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말로만 여기에 지금 문제풀이라고 했지만은 문제풀이가 아니다. 앞에 거 한번 정리하는 거다.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틈틈이 책을 보는데 이제는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볼 필요는 없다. 그냥 넘기면서 이렇게
쉽게 자꾸 보면은 자꾸 자주 보면은 그게 그냥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 사실일 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그 지구대기의 문제서부터 한 번씩 풀어보겠어요. 자, 여기서 1번 문제로 풀어보면은 그 부피가 일정한 지표면 근처에서 공기 중 그 성분 하나 빼고 뭘 채우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거는 즉 공기의 그 기본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거는 공기가 우리가 0도씨 1기압, 그 0도씨 1기압을 뭐라 하는데 그랬어요? 그걸 표준 상태라 그랬단 말이야.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 22.4리터면은 1리터가 1000cc예요. 그렇죠? 그 22.4리터면 어떻게 돼요? 4에다가 이 센티미터 3승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같아요? 우유팩 하나가 요즘 뭐 1000cc 내지 900cc란 말이야. 그러면 1000으로 나누면 한 20개 정도 이렇게 모으는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1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몰의 크기가 어느 정도 어떻게 우유곽 한 20개 정도 모아놓은 그 부피라는 얘기야. 그 부피가 0도씨 1기압일 때 1기압은 얼마예요? 1013 헥토파스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대충 이게 900 80에서 한 1020까지 우리가 지금 지표에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준 상태라 하고 이제 1기압이라고 보고 기온은 지금 온도가 뭐 한 20도 뭐 이렇게 되겠지만 겨울 되면 한 0도씩 그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일 때 22.4리터가 딱 되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1몰이라 그런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1몰이 딱 되면은 그 1몰 안에 이 안에는 이제 기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기체 중에 수증기가 기체라는 얘기야. 우리가 물이 그걸 갖다가 이 상태라 그러는데 액체일 수 있고 고체일 수 있고 기체일 수가 있다고. 그 중에서 수증기는 기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온도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되는 거죠. 액체가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더 온도가 낮아지면 그때는 얼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그 물체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상을 갖고 있는데 상온에서 우리가 상온이라 그러면은 한 15도, 16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15도, 16도를 본 거냐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북반구, 중위도 부근 아니에요. 그렇죠? 남반구보다 북반구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위도 지방에 많이 살고 있다고. 거기에 문명이 발달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사람이 적당한 데가 거기 중위도거든요. 중위도 평균 기온이 한 15도에서 16도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상온이라 그러는데 이 상온에서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체, 고체, 액체 모든 상을 상온에서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쇳덩어리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쇠가 지금 얼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이 쇠를 갖다가 온도를 자꾸 높여주면은 액체가 되고 더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게 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중에서 지금 여기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이 수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은은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면 얼어버리는 거죠. 고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그 체적이 변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 온도계잖아요. 그래서 온도계 중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할수록 온도계를 쓰기에 유리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알코올하고 수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오겠죠. 관측 같은 데서 그런 거 문제가 나오지. 우리가 알코올하고 수은하고는 평창 계수가 수은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은 온도계가 정밀하니까 수은 온도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수은 온도계가 문제는 얘가 금속이 있다네. 조금만 추워지면 얼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대 지방에서는 온도계를 수은 온도계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는 뭐냐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기체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6 곱하기 10의 23승객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안에는.
어떤 기체든지. 그러니까는 얘를 갖다가 이 일모를 전부 산소로 채웠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그때 산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이걸 갖다가 전부 수소로 채웠다 그러면은 개수가 똑같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피가 갖고 온도가 갖고 이럴 때 우리가 이 기체나 이런 거는 상태를 보는 변수가 뭐냐면은 압력하고 온도하고 부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를 일정하게 딱 놔두고서는 여기서 보면 뭐예요? 부피가 일정하다고.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무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산소로 다 채웠어요. 그럼 그때가 무게가 얼마였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이 수소로 채웠을 때 무게. 여기를 전부 우리 수증기로 다 채웠을 때 무게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무게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만약에 산소로 채웠다 그러면 산소의 원자 번호가 16인가? 16일 거예요. 그렇죠? 16. 그러면은 그거는 산소고 산소 이렇게 해요. 2면은 얼마예요? 32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분자량이라 그런다고. 원자 번호에다가 기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단 원자로 된 분자도 있고, 뭐 2개, 3개가 모인 것도 있는데, 산소 같은 경우라면 O2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원자 번호가 16이니까는 분자량은 O2니까는 32가 된다는 거예요. 32. 그러면 분자량이 32일 때 이 1몰을 갖다가 1몰을 그러니까 이 산소 분자가 6 곱하기 10에 23개가 있으면 그때의 부피가 1몰이 된다는 거예요. 1몰 22.4리터가 되고 그때의 무게가 32g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라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전부 수소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라고요. 근데 수소 분자는 H2니까는 2g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같은 똑같은 부피는 똑같은데 산소로 채웠을 때는 32g이고 수소로 채울 때는 2g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게가 달라진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얘를 수증기를 채웠다 그러면 여기다가 16에다가 1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8g 이거는 O2고 H2O. 수증기를 채웠을 때는 18g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18g은 물 18g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물 18g. 18cc라고요. 그렇죠? 18cc. 얘를 여기 있는 수증기를 갖다가 전부 응결시켜서 물이 딱 만들면 18g이 된다는 소리예요. 부피가 확 줄는 거지. 그러면 대충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8이면 그냥 20으로 잡고 얘도 20으로 잡으면 나눠주면 참. 물 1g이면은 3cm라는 얘기 아니에요. 얘를 갖다가 수증기로 만들면 어떻게 부피가 1000배 늘어난다는 소리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화학 기초를 좀 아시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재 처음 시작할 때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의 기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은 지금 공기는 어떻게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질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섞여 있다고. 이걸 혼합기체라 그러는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얘를 갖다가 표시할 때 한 10kg까지 여기까지는 온도로 불렸을 때 온도가 점점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낮아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오존이 있다 그랬죠? 오존. 그래서 여기가 열이 많이 나는데 최고는 여기 50kg 되는 데가 50kg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 80kg쯤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이 공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 하냐면 균질권이라 그래요. 균질권은 뭐냐면은 우리가 믹서에다가
뭐 방울토마토 아니 방울토마토 너무 작다. 이 사과 4개를 집어넣고 귤 1개 집어넣고 뭐 방울토마토 하나 뭐 딸기 하나 집어넣고 막 곱게 갈면 어때? 골고루 섞여가지고 여기서 한 숟갈 뜨나 여기서 한 숟갈 뜨나 똑같다는 소리야. 이거를 믹서기 높이라고 치면은 그렇죠? 그건 뭐야? 골고루 섞여서 균질권이라는 거예요. 단지 올라가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력이 적어서 여기가 저기 많이 몰려서 눌려져 있고 여기는 저기 저기 밀도가 성길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를 갖다가 띄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압축이 딱 되면 둘이 조성비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뭐 어떻게 같으냐면 질소가 4개, 산소가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아르곤 뭐 이런 것들이 된 거랑 똑같아요. 조성비가 똑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를 균질권이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80kg까지. 그럼 이제 된 거죠. 그러면은 공기는 어떻게 됐어요? 질소가 5분의 4쯤 돼 있고 산소가 한 5분의 1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아르곤, CO2, 뭐 CO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헬륨도 조금 많이 있죠. 이런 순서대로 섞여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된 거죠. 자, 공기가 지금 이 안에 공기가 이렇게 해서 있어 딱 따르면 이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기 이 건조 공기라 그러면 5분의 4는 질소, 5분의 1은 산소 이런 식으로 들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질소를 뺐다는 거 N2니까 얼마? 28g짜리를 뺐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수증기를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증기는 H2O는 얼마예요? 18g짜리를 집어넣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벼워지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지. 공기 중에서 자꾸 물이 증발하고 뭐 이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그 공기의 무게는 무거워지게 되느냐 가벼워지게 되느냐 얼른 쉽게 생각해서 무거워진다 그러면 틀렸다는 소리란 말이야. 왜? 공기의 1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는 거야. 자석보스라 그러면 자석보스 안에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가벼운 이게 수증기가 들어가면은 그 자리를 누가 비워줘야 돼요. 얘보다 무거운 질소나 확률적으로 질소하고 산소가 더 많잖아. 질소가 빠져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늘면 늘수록 우선 양이 제일 많은 질소 빠지고 산소 빠지고 이래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늘면 늘수록 그 공기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 공기하고 수변 공기하고 같은 부피가 있으면 어느 게 무거워? 건조 공기가 무거운 거예요. 수증기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공기일수록 가볍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가벼운 공기가 더 쉽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수증기도 많지 가볍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게 거기서 비가 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건조 공기가 지하물에 올라가 봐야 일단 무거워서 잘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안에들은 수증기가 적으니까 못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변 공기가 많이 몰려들어야 비가 오기도 하고 내우도 치고 하는 게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변 공기가 많아져야 잠재 불안정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번은 이렇게 해서 푸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벌써 두 가지 사실을 앞에서 배웠던 것을 리와인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거 꼭 다 풀자 아니라도 좋다는 소리야. 문제는 또 풀 기회가 있어. 모의 문제 풀 기회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문제는 뭐야? 한번 나왔던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푸는 방법은 그때 가서 한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상청에 문제 칠제를 하는 뭐 이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꼭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매년 뭐 대학 교수나 기상청 안에 있는 사람을 내니까는 문제 경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까지 보는 경향이 조금 묻는 게 달라졌던 이유는 그거야.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뭐야? 그쪽 착한 거에서 나오는 거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라 그러면은 뭐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문제 내세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과거 문제 기출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주십시오 하고 의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가 해봐야 조금 새로운 거 나오고 뭐 이렇겠지만은 이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바깥에서 나오는 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 문제를 지금 기상청 문제 다 풀겠다고 덤비면 그건 좀 아니지. 남보다 많이 풀자는 얘기지 다 맞겠다고 덤비는 건 좀 아니잖아. 그렇죠?
매년 보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좀 그 새로운 경영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갑자기 뭐 기상학에서 천문학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학 문제, 그러니까 7급에서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막 나왔어. 그것들이 주로 도표로.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는 뭐 문제가 뭐야? 남이 푸는데 내가 못 풀면 이거 큰일 나는 문제지. 그다음에 남들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실수해서 틀리면 큰일 나는 거지. 이것만 조심하면 되지. 남도 모르는 문제 나도 모르는 거는 그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맞겠다고 준비하기는 그건 무리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한 30년쯤 걸릴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자, 이런 그림 같은 거 외워둬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 또 한 번 나올 거니까 하겠어.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때 한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갖고 너무 오래 걸면 저가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뭐 2번 같은 거는 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3번 같은 건 이거 왜라 그랬죠? 이거는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많은 거. 그 다음에 O2가 많겠고, 그 다음에 아르곤, 그렇죠? 그 다음에 헬륨이 많은가? 뭐가 많나?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많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왜네? 이거고 아마 그 다음에 헬륨일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안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지선도 하니까 5개 정도만 알면 돼. 하나, 둘, 셋, 넷, 5.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이거 바꿔놓고서는 굴리는 문제가 이것도 나왔죠? 이거 몇 번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유형이. 그러니까 헬륨 아니지. 헬륨이 네온이 더 많을 거야.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온하고 헬륨.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 더 해두는 것도 좋고. 네온, 헬륨. 그렇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것까지는 외울 수 있잖아. 그렇죠? 요건 둘이 비슷하니까 외울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네온 아니면 헬륨인데 네온이 맞을 것 같다. 이거 한 번 더 외두세요. 자, 그다음에는 기압에 관한 문제 4번. 어느 게 제일 무겁다 그랬냐 이거 했는데, 자, 우리가 우선 기압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압 필요하면 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단위 면적을 두르는 힘이라고요. 힘이면 뭐예요? 뉴턴이잖아. 그렇죠? 힘의 단위가 뉴턴이잖아.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누르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 기압의 단위는 우선 헥토파스칼이 있는데 그 전에 파스칼을 외워야 돼. 왜냐하면 이걸 그 전에는 밀리바니 뭐 이런 거 썼었는데 항상 그 단위 같은 거는 그 만든 사람 또 아니면 그거를 하는데 공이 많이 쓴 사람들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경향이 많아. 그러니까 뭐 오음 법칙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뭐 또 뭐가 있나? 뭐 줄이라든지 그래서 이거 기압은 파스칼로 하잖아요. 파스칼을 기하기 위해서 파스칼로 하자는 것이 한 20-30년밖에 안 돼요. 20년 뭐 이때부터 거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밀리바를 썼다가 파스칼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기압의 기본 단위는 파스칼이에요. 근데 그 파스칼이 뭐냐면은 사방 1m 우리가 단위는 MKS 단위를 쓰는 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MKS는 뭐야? 킬로그램, 센티미터, 미터, 초 이렇게 했던 거라고. 그래서 사방 1m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갖다가 1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1파스칼이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게 뭐냐면 한 1000mW 정도가 우리 1기압이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100배니까 뭐야? 10만 파스칼이 된단 말이야. 10만 파스칼이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100배 해줘가지고 헥토파스칼을 써가지고 미리바하고 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단위가 같게. 그런데 미국 책 같은 거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얘를 킬로파스칼을 써가지고 이 1000배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킬로파스칼이 있어요. 킬로파스칼은 10mB나 10헥토파스칼이 되는 거죠. 얘가 100인데 1000배 해준 거니까 1000배 해줬으니까
그 10만 원, 1,000원으로 나누면 1,000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기압이 1,000kPa 되게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렇게 쓰. 왜냐면 우리가 기본 단위로 쓸 때 기본 단위에서 1,000배로 이렇게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0배 큰 거는 킬로, 거기다 또 1,000배 큰 거는 메가, 그보다 또 1,000배 큰 거는 기가 테라 이렇게 쓰기로 그 단위계에서 정한 게 있거든. 그래서 헥토파스칼은 거기에 끼지가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1000mB에 익숙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주려고 헥토파스칼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를 안 쓰고 킬로파스칼을 쓴 적도 있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이거는 100배, 1000배라고만 알면 돼.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1파스칼이 이 정도 크기구나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까지 해야 되나? 그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기압이 나왔냐는 것은 어떻게 해요? PV는 RT에서 P는 1기압 P는 R에다가 R을 놔두고 R에다가 T에다가 아니지, 그거를 쓰는 게 아니고 1기압 정도면은 이거는 그게 아니로구나. 이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요것만 갖고 어디 풀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이거는 보면은, 자, 그러면 1파스칼이라 그랬죠? 1파스칼이면은 하고, 그 다음에 1mB하고는 어떻게 돼요? 얘하고 비교하면은 1mB하고 1파스칼은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1mB가 100파스칼이란 말이야. 1mB 우선 그거 됐고, 그 다음에 그 1mB 됐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있네. 1cm HG 하면은 그거 해야 되겠네. 요거는 뭐냐면, 자, 요렇게 해서 76cm일 때가 1기압이라는 얘기예요. 1기압은. 그러면은 76 곱하기 센치니까 0.76이겠죠. 거기다가 단위 면적 따게 되면 단위 면적으로 보면 0.76 곱하기 13.6배쯤 되죠. 수은하고 물하고의 비중이, 거기다가 HG 넣고서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1기압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1기압. 이렇게 보면 되겠다. 쉽겠다.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76cm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1cm라 그랬죠. 그러면 얼마예요? 76분의 1기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기압으로 전부 따지면 되겠다. 1기압이면 여기 1000mB. 얘는 1기압이면은 1000헥토파스칼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해? 76분의 1기압이고, 그렇죠? 1파스칼은 그러면 얼마예요? 1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이니까는 1000분의 1쯤 되는 거 아니에요. 1파스칼은 1000분의 1기압. 이게 더 빠르겠다. 1000분의 1기압. 그 다음에 1mB는 1mB, 이게 1000분의 1이고 1파스칼은 이렇게 돼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10만 파스칼이 1기압이잖아.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이고 1mB는 1000분의 1 기압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왔네. 그 다음에는 0.01기압이네. 0.01기압.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 이거 100분의 1. 그럼 여기서 뭐를 고르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거, 큰 거. 100분의 1. 100분의 1하고 이야기하면 얘가 더 크죠. 76분의 1이. 1000분의 1, 10만 분의 1. 이거네.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 요거 하기 전에 우선 이거 조금 이따 한번 보세요. R스타를 구하는 거 갖고서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따집시다. 1기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압은 1000헥토파스칼쯤 되고, 아니면 옛날 말하면 1000mV쯤 되고, 그 말은 1000헥토파스칼은 저기 10만 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은 기둥 76cm가 1기압이라고요. 그러니까 1cm 수은 주면은 76분의 1기압이 되는 거지. 그런 관념을 좀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1기압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수은이라면 여기가 저기 76cm라는 소리죠. 그러면 1기압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나? 1기압은 76cm 단위 면적당 0.76 곱하기 13.6 단위 면적당 무게 거기다가 충력가속도 곱해야 되겠네. 0.98 그렇죠? 그러면 중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압 1기압 나오죠. 0.76 보기 13.6 9.8 중 그러면 되나? 무게 나오지. 1기압 그렇게 해서 요거 그럼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시간 이런 문제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자, 5번은 뭘까요? 지금 저기 대구 조선과 관계없다는 것은 지금 아까 그렸던 이거네. 이거는 뭐예요? 온도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대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상 있을 때 온도로 하는 거고 다른데 뭐 전파하고 그러는 사람은 이 전자파가 저기 뭐 어디서 반사하느냐로 가지고 뭐 F1층, F2층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다루는 분야에 따라서 다루는데 우리 기상에서는 온도로 따르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온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고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갖다가 대류권이라 해서 상층으로 올라서 온도가 낮아지고 왜 그래? 히소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로가 있으면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서 저기 추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난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올라갈수록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달라졌잖아요. 어디에 난로가 있냐면은 물론 여기가 오존이 여기가 많아. 그렇지만 오존이 많아도 이 자외선 때문에 O3가 저기 산소하고 발생기 산소로 분해되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자외선 위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벌써 이쯤만 되면은 오존이 많으면 뭐래? 자외선이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은 거야. 온도가 여기가 50kg쯤 될 때 여기가 10kg 이렇게. 왜 그래? 히소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난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난로가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광전지 같은 경우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되는 거를 히소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나눈다? 온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대류권이라고 그러고 여기 공기가 안정하다 그래서 성층권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대개 중간쯤 된다 그래서 중간권 그 다음에 여기는 열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몇 대? 1000도 내지 2000도 되는 거지. 근데 진짜로 1000도 내지 2000도가 되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러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우리가 인공으로 만드는 진공보다도 더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쩌다가 하나씩 이 기체가 있다는 소리야. 어떤 기체든지. 물론 여기서는 가벼운 기체가 많은 건데. 그래봐야 얘들이 우리가 열을 느끼고 그런 거야. 내 살갗을 때려줘야 되는 거야. 그 때려주는 것이 압력이 되고 온도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다 내면 가물에 콩 나듯이 때려주니까 압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공이지.
얘가 운동학적으로 얘보다 온도가 아무리 높지만은 여기는 그냥 수많은 것들이 와서 저기 건드리니까 뜨겁게 느끼는 건데, 온도를 느끼는 건데, 아무리 뜨거운 게 한 개가 뜨거워서 건드려봐야 온도가 나오냔 말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를 갖다가 압축해서 이렇게 일기압이 되도록 하면 온도가 그때 1000도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실제 여기다 온도계 내봐야 온도계를 때려줘야지 온도가 올라가지.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가물에 콩나기도 아니지.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진공보다도 더 진공이라니까 여기가. 우리가 어떤 용기 안에서 인공으로다가 진공을 만드는 방법은 진공폭포를 계속 빨아내는 거야. 그거 한계가 있다는 소리야. 아무리 그 산소 같은 거 이런 것듯이 묻어 있듯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진공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1000도, 2000도가 돼도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소리지. 그거 아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이 같은 비슷한 문제야.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10kg로 잡았잖아요. 10kg로 잡은 거는 이 공기가 더우면은 늘어나고 추우면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층권의 높이가 우리가 사는 중위도권은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해서 좀 다르지만은 여름철에는 높고 겨울철에는 좀 낮고 그래서 한 평균 한 12, 13쯤 돼요. 겨울철인데 한 10km 정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적도 지방으로 가면 높지. 또 사실 더우니까 그때는 13에서 한 16km쯤 되고 그 다음에 이 극에는 한 6km, 7km밖에 안 된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여기서 10km를 잡은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겠죠. 그러니까 공기의 고도가 가장 높은 때는 공기가 늘어나는 여름철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이 공기의 고도가 계절적으로 평균 내에서 제일 높은 데는 저기도 적도 지방이 높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6번, 7번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6, 8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륙권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거 거기서 저위도를 잡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런 비슷한 말이고. 자, 10번 마저 하나만 풀고 나머지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0번은 이거 왜 자는 소리였죠? 뭐야? 태양의 온도, 또 표면의 온도는 한 6000도 K로 보는데, C로 봐도 차이가 뭐예요? 도시하고 K하고는 이거 270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는 그냥 6000도 K 해도 좋고요. 6000도 C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보통 국민학교 다닐 때 6000도 C로 배웠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절대 온도를 배우고서부터는 아마 6000도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태양상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열량 갖고 무슨 공업적 이루라 물건을 만들거나 특히 요즘 태양광 발전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이러면 태양열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에서 오는 것은 워낙 멀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와서 항상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만한 데서 이렇게 하면은 퍼졌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당연히 이쪽이 짙게 나오죠. 근데 이 태양은 워낙 멀리 있고 크니까는 태양에서 오는 광선은 우리가 뭐라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직각이라 가지고 평행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거는 퍼지는 것이 아니고 평행광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멀니까. 얼마큼 떨어졌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지금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억 5천만이면 어떻게 돼?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래서 킬로미터 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3개 더 쳐가지고 미터로 외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5 곱하기 10에 11승 미터가 되나?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돼도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말은 외우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일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이게 틀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직접 받고 여기는 비스듬히 받으니까 여기에 적게 받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덥고 춥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야. 물론 얘가 조금씩 23.5도가 왔다 갔다 요 정도는 하지만 요 안이 제일 많이 받는 거고 이쪽은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을 위도마다 틀리니까 그렇게 정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또 있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안에 지금 지구대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내려오면서 감쇄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그 칼로리가 뭐 단위 센치라든지 뭐 단위 미터다 얼마큼 오는지를 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한 거냐면 여기서 하면 되지. 대기 상안에서 어떻게 태양광의 직각으로 받는 거.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받잖아.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돌리면 되지. 그렇죠? 직각이 되겠고. 그래서 어디 위도에 관계없이 똑같이 되고. 그러면 그 값을 알면 내가 위도를 알면 거기서 사인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2칼로리의 열량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돼? 1cm당.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적도 상공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내가 위도 30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사인 30도 곱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수를 정하면 우리가 편하잖아요, 쓰기가. 그래서 이러면 날 흐린 날 더운 날 관계없죠. 그럼 날이 흐렸다고 구름 꼈다 그러면 그 구름 낀 것만큼 몇 분의 1 감아든지 그거는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기 상안에서 어떻게 직각으로 받는 열량을 계산해 주면 그걸 태양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상수의 개념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이제 주면은 쓰는 사람이 그때 가서 이용하면 거지. 내가 위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뭐 사인값 곱해줘서 양을 조절하면 되고 날이 흐렸으면은 그만큼 감해주면 되고. 어떻게 대기 상안에서 직각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게 태양상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사방 1cm 자승, 사방 1cm 자승에 약 2칼로리쯤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게 문제 있지. 옛날에는 쓰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 이래? 저거로 쓰라고 돼 있잖아. 그 뭐야? 와트가 아니라 MKS 단위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는 미터 자승에 몇 와트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고치면 되지. 왜? 1칼로리가 얼마야? 1칼로리가 4.2 주울이지. 4.2 주울 곱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4.1 주울 곱하고 그다음에 이 센치하고 이거는 얼마 차이예요? 미터 100. 이거 곱해주면 되겠네. 곱해주고 이거를 4.2로 나눠주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1.38 와트 퍼 미터 해가지고 그게 같을 거라고. 그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칼로리쯤 되고 태양 그래서 그게 나는 1.37이네. 와트하고 미터 자승하고. 이거 센티미터 칼로리하고 그다음에 차이가 여기서 차이가 나구나. 이거는 초고 여기는 시간이에요. 이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1초하고 3,600초 그렇게 그러면 되겠네. 여기다가 4.2 곱하고 그러니까 10만 곱하고 여기를 3,600 1초 1시간이 3,600초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37 와트 퍼 미터 자승이 나오고. 자, 분이지. 아니다. 이게 진짜 잘못했다. 이게 분이고 이거 초야 초. 왜 이거 MKS 단위로 썼으니까. 이거는 분이고. 그러면 1시간이면은 60분이 1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2 칼로리에다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4.2 주울 곱하고 그 다음에 단시 100, 1000만 10만 곱하고 나누기 1시간이 1분이 60초죠. 60으로 나누면 될 거야. 그러면은 1370 와트 퍼 미터 자승이 되고 그 다음에 거리는 1.5 곱하기 10에 1억 5천만 킬로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틀렸나? 1억 5천만. 답이 뭐가 되나 보죠.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됐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미터거든요.
미터인데 킬로미터면 여기까지 됐네. 여기가 킬로미터 됐네. 그러면 몇 승이야? 1승, 1, 2, 3, 4, 5, 6, 7, 8승이 맞네. 이거는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지. 이거는 1.5 곱하기 10의 11승 미터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네. 리을이 틀린 거예요. 답은. 됐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소리야. 좀 첫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나가고, 아무래도 첫 해가 살펴볼 게 많겠지. 뒤로 가면 좀 적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네, 쓰셨다.